없죠. 여담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4월에 학생들 졸업 앨범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사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보니 이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이 맞는지 참 그때 대해서 처음 보고 이런 학생이 있었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 기존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 가장 버리지 못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공부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고 수능 점수도 잘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형식이 모의고사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거보다 더 변수라면은 이제 바뀐 수능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하기가 예측성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해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독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아우, 저는 술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요, 올해로 이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고3 담임을 2015년도에 처음 맡게 되어서요, 그 이후로부터 매년 고3 담임을 맡고 있어서 올해까지 합하면 한 7번째 고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전과 이후에 꼭 고3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 전체적인 일단 분위기라면 학생들이 이제 자주 등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와 학생들 간의 그 래퍼 형성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고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제 빨리 친해지거나 학교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들이 많이 이제 늦어진 부분들이 조금 더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학생들도 3월에 개학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고 격주로 등교를 하다 보니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어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비대면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으로 상담을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 사이에 이제 거리 두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어떤 학생들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모니터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다른 학생들 본 적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스크 자체는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았지만 고3 학생들도 백신을 맞은 상태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스크는 계속 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인지하기가 좀 힘들었던 점도 있어요. 여담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4월에 학생들 졸업 앨범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사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보니 이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이 맞는지 참 그때 대해서 처음 보고 이런 학생이 있었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과 비슷하게 차분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다 보니 학생들도 거기에 조금은 적응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수능으로 인해서 앞에 칸막이가 닫혀졌거든요. 근데 그 칸막이가 학교마다 조금 잘 부착이 되지 않았었는지 흔들거린다든지 본인이 여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신경이 많이 쓰였다라는 학생은 조금 있었고요. 8시부터 거의 한 4시, 5시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답답함을 조금 호소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시 원서를 6장을 쓰게 되거든요. 이제 수시에서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하는데 이 학생은 본인이 생각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종합 전형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뭐 동아리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공부만 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수학 과목하고 사회 과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제가 3학년 때 그 학생을 처음 만난 거죠. 근데 이제 학생이 어떤 성적이나 혹은 이제 특정 과목에서 조금 우수한 지점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민을 했던 지점들이 학생부에 나타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학생에게 경영학과를 제가 조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어떤 강점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올바른 진학 지도 방향으로 합격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또 여기 저희 학교 지역이 어쨌든 간에 강북 쪽에 있다 보니 어떤 대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사교육에서 많이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학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학생하고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를 따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바꾸고, 학교 공부를 할 때 기존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 가장 버리지 못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벼락치기 공부거든요.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고 그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 들어갔던 범위는 다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수능으로 가려면 이제는 좀 길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수능에 치르는 과목이라면은 길게 공부할 수 있고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모습들이 좀 있다라면은 그런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고 수능 점수도 잘 나왔던 것 같거든요. 특히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심화하는 학습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선발하길 원하는데, 예전처럼 어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동적인 학습보다 내가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알고 싶어지는 부분을 찾아보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탐구 역량들이 보여준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종합 전형에서도 이 학생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간에서 고1이든 이 학생이든 간에 본인이 학교에서 하는 그 과목에서 공부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본인이 더 알고 싶어지는 부분들을 심화 활동을 하고 그 부분을 동아리가 되었건 자율활동이 되었건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지점을 가지고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교육 정책 당국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요. 결국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을 해서 고교 학점제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를 위해서 수능의 제도를 수정을 하는 건데요. 그럼 그런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능 제도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수능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좀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수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고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조금 더 이해와 그리고 수능을 왜 문이과 통합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수능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학부모 학생들 같은 이 수능을 응시하는 집단에서는 문이과에 대한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탈피를 해서 이제는 조금 더 본인의 전공과 본인의 적성에 따른 어떤 통합형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이제는 예전에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을 지어서 자연계열 학생, 그러니까 문과 학생, 인문과 이과 학생을 따로 점수를 산출하다가 이제는 통합으로 산출하다 보니 확실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되었거든요. 지금 6월,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도 이과 학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미적분 기하 선택 집단들이 수학에서 상위권 점수를 이제는 많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인문계열의 학과로, 즉 확통,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로 이제는 교차 지원도 충분히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 즉 수학을 가지고서 학업을 할 수 있는 학과들이라면 학생들이 대학 이름을 가지고서 조금 대학 이름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문과 이과라는 구분을 조금은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는 문과와 이과라는 구분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대학의 어떤 학과에 대한 편제라든지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확통을 하는 문과 애들이 불리해졌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바꿔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수학 잘하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과라고 생각하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정시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매달 거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고 그 형식이 모의고사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거보다 더 변수라면은 이제 바뀐 수능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하기가 예측성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수능으로 인해서 공통 점수와 선택 과목 점수 조합에 따라서 같은 원 점수를 받더라도 표준 점수가 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진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나의 원 점수만 가지고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논술을 응시할지 정시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예측성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면접 혹은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이라면 그 면접과 논술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전형이 아닌 학생들이라면 일단은 좀 푹 쉬는 게 필요하겠죠. 해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독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정말 학생들은 지금도 쉬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라는 말에서 되게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라는 걸 학생들끼리 많이 못 해봤거든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도. 근데 아마 12월쯤 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반 학생들하고는 이제 좀 단합해서 야외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학교라는 공간이 학업을 하는 공부도 있지만은 나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있는 공간인데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보면 1년, 2년을 많이 놓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연습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수능 이후에 조금 더 가능하다라면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면목고 3학년 5반 학생들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많이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되게 많이 편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간혹가다 아침에 매번 많이 화를 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흐트러진 모습이 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야단도 많이 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다 알고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받고 수능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웃으면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3학년 5반 화이팅 하십시오. 술 사주실 건가요? 술 찾아와요? 아우 저는 술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네. 졸업하고 네.